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져서 조국 전 장관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.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였죠. 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조 전 장관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우선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경우는 41에서 44, 부정평가는 50에서 47%로 3%포인트 변동이 있었습니다.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증가세이던 부정평가가 꺾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수치이고요. 민주당 지지도는 역시 3%포인트 증가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3%가 감소한 그런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정체상이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40%를 회복했다는 것이 큰 의미일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자한당이 조국 퇴진 이후 주도권을 유지할 전략이 부재했고 다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수를 연발한 결과로 보입니다. 네, 조국 사태 이유를 끌어갈 전략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.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주시죠. 네,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. 우선 조국 퇴진 이후 승리감에 도취되었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정권 보위부, 위헌, 이렇게 공수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오랜 수십 년 동안 논의되었던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측면들이 있고요. 또 자한당 내부의 실수, 오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을 준다라든지 네,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의원 영입 인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한가하게 트럼펫을 부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조시켰을 것 같습니다. 네, 조국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청와대나 여당의 대처는 어땠습니까?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나치게 진영 갈등, 국론 분열을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반면교사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행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당시에 본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요. 며칠 전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국 관련 이슈로 국론 분열된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. 이런 태도들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지난 총선보다 좀 빠르게 출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 알게 모르게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해찬 대표,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불안,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기에 선대위 체제로 이행하면서 불출마 국면들과 같은 정당 혁신을 리드해보자라는 건데요.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선대위가 3월 27일 출범한 것에 비하면 조기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국 장관 사태 이후 분출된 당 내부 쇄신 요구를 수습하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집니다. 주목할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,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좀 짚어보죠. 여야 3당의 논의가 진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? 우선 가결이든 부결이든 현재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국회의장실에서 이미 공고한 바 있습니다. 네. 12월 17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. 그때까지는 같이 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내부 협상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